네, 지금부터는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에 쏟아지는 리포트들 분석해드리는 시간이죠. IR 분석에 신 허반석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아마 하반기에 또 기대되는 종목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의 리포트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는 삼성전기입니다. 이번 주 하반기 전기전자 전망과 기대라는 주제로 전기전자 업종에서 두각이 드러날 만한 그런 종목들을 자세하게 분석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종목 삼성전기 지금부터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어떤 섹터를 그리고 어떤 기업들을 살펴보아야 할까? 지난주에는 음식료 섹터에 대해서 3월 이후에 6월 초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전기전자 업종도 지난해 연말부터 어느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도 어느 섹터를 좀 집중해서 보아야 할까라는 말씀을 드릴 때에 반도체, 장비 중에서도 소부장 말고 소재 부품 후공정으로 말씀을 드려왔고, 그리고 2달 전부터는 순서에 상관없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기술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트상 저점 구간, 추세 하단과 맞아떨어지는 기업들 중심으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한 가지의 전략을 수정해서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스마트폰, 그 중에서도 폴더블 폰, 그리고 OLED 시장까지도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삼성전기라는 기업의 종목 리포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삼성전기는 그러면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 살펴보면 MLCC라고 부르는 컴포넌트 사업 부문과 그리고 카메라와 통신 모듈을 제작하는 모듈 사업과 그리고 기판, 반도체 패키지 기판, 그리고 경연성 인쇄 회로 기판이라고 하는 기판 사업 부문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매출 비중은 MLCC 중심의 컴포넌트 사업 부문이 46%, 통신과 카메라 모듈이 35%, 그리고 기판 사업 부분이 19%의 매출 비중을 나누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MLCC 기판 관련해가지고의 판가가 전년 대비 15% 이상 하락을 했고요. 카메라 모듈도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31%의 가격 하락, 통신 모듈에 있어서도 전년 대비 4% 이상의 가격 하락이 있었습니다. 결국엔 전반적으로 업황 자체의 경쟁력과 그리고 슈라 관련된 부분, 쇼티지뿐만 아니라 시장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되어 있는 상황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삼성전기가 판매하는 MLCC, 카메라 모듈, 그리고 통신 모듈, 반도체 기판 판가, 모든 판매 단가가 10에서 20, 30%까지 좀 줄어든 그런 우려들이 있어서 삼성전기의 주가도 우상향 추세를 꺾고 다시 한번 한 차례 조정을 받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MLCC라는 부분, 이 수동 소자라는 부분은 TV, 가전, 전자제품, 그리고 산업 현장과 그리고 전장 부품, 의료기기까지도 모든 전자기기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필수 전자부품이라는 부분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또 하나는 초소형 MLCC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고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는 기업임에는 틀림없다라는 부분들을 살펴본다면 오늘 리포트의 제목처럼 삼성전기의 주가 조정, 과도한 우려가 아닌가라고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사업 부문별 제가 자주 보는 제조업 기준으로는 공장 가동률이죠. 공장 가동률은 이미 컴포넌트, MLCC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가동률이 99%, 카메라와 통신 모듈은 가동률 50%, 반도체 패키지 기판의 공장 가동률은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균적으로는 80%, 85%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판가가 낮아졌을 뿐 기업의 가동률이나 공급 생산량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라고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기 기업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매출액은 전년 대비 11% 늘어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9%, 100% 이상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순이익도 전년 대비 82% 이상 늘어난 2,500억 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기업은
과도한 우려를 넘어선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2분기 실적을 보면 여전히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6% 떨어지고 있지만 전년 대비 200% 이상의 영업이익 성장률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컨센서스 전망은 충족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패키지 기판에 대한 공급 부족 이슈는 그 이상의 실적으로 커버리지가 가능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FCBGA라는 부분 공급 부족 여건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고부가 제품 군은 중심으로의 실적 커버리지는 이어질 것이고 투자 및 생산 향상을 위해서 기업은 여전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카메라 모듈 관련해가지고는 이미 폴더블 폰 이야기를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신규 모델 출시에 따라서 앞으로 실적 개선 효과가 반영된다면 지금 삼성전기에 대한 주가 우려는 과도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카메라 모듈은 삼성전기, 자화전자, LG이노텍 등 경쟁력이 출중한 우리나라의 3개 회사를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FCBGA가 무엇이냐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FCBGA는 반도체 기판 공급 부족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미세한 회로를 여러 겹 적층 쌓아서 CSP라고 하는 플립칩 방식보다는 좀 더 넓은 기판을 FCBGA 기판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반도체 업계의 이 PCB 품귀 현상이 이곳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2분기 그리고 4월 들어서부터 관련 부품 가격이 기존 대비 40% 가까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떨어져 있던 판매가, 판가 영향을 이제는 회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CBGA는 서버나 CPU 관련된 부분 필수 부품이고요. 전기차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시장들이 크게 성장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고성능 칩 중심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FCBGA 패키지도 호황을 지속할 것이다. 앞서서 공장 가동률이 80%, 90% 이어져 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호황은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납품받는 업체들이 인텔, AMD, 그리고 엔비디아 등 반도체 기업들이 수요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에 대한 우려도 너무 과도하고 MLCC 그리고 패키지 기판 중심의 실적 개선은 여전히 이어질 것이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도까지 FCBGA 수요는 생산보다 수요가 40%나 더 많을 전망이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여전히 좋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번 주 전기전자 업종 관련해서의 투자 전략은 양호한 실적을 베이스로 갖고 있는 기업 그리고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 높은 진입 장벽을 갖고 있고 동종 업계 중에서도 뛰어넘을 수 없는 기술력, 해자를 지닌 기술력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시장, 산업이 성장하고 확대되고 또한 회복되고 있는가에 대한 초점을 맞춰보신다면 삼성전기는 이 세 가지에 조금 부합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제가 추세선을 하나 그어 놓았는데요. 추세선을 그을 때 넓은 차트를 열어두시고 그리고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는 조정 구간들을 하나하나 동그라미를 한 번씩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들은 이 빨간색 저점과 최근의 저점, 여기와 여기가 되겠죠? 이 저점들을 한 번씩 이렇게 연결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추세 흐름들이 나올 수 있고요. 조금 더 긴 추세로 본다면 이러한 추세선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저점들이 하나하나 맞아떨어지는 모습들이 있고요. 공통적으로 맞아떨어졌던 추세선은 이 구간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부터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이 상승의 수급 주체가 어딘가를 살펴보면 조정 이후에 5월 말, 5월 마지막 주부터 연기금이 다시 한번 상승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좀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살펴본다면 영업이익,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은 이 추세선을 쉽게 깨트리지 않고 상승을 해주고 있구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마다 반등 포인트들이 나와주고 있었다라는 모습들을 기억해 보신다면 최근의 상승도 이 추세선 하단에서 다시 재차 상승 자세를 잡았구나라고 이해를 해보실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이 평행한 선을 위로 올려보면 되돌림 자리가 나옵니다. 주가가 상승 이후에 어디서 되돌림이 나왔는가, 그리고 수익 극대화 구간은 어디였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 3단 평행한 선을 통해서 조금 증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추세선이 100% 들어맞는다라고 말씀은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얼추 내가 기업을 바라보고 매수 타이밍을 노려볼 때에 어느 지점에서 내가 매수를 하는 것이 위험하지 않은가, 그나마 위험을 줄일 수 있는가를 말씀을 드릴 때에 첫 번째로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에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빨간색 동그라미들을 하나하나 그려보았을 때 이 구간이 차트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저점, 저위험 구간이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거고요. 거기서 매수를 하셨다면 기본적으로 1차 되돌림 자리까지는 한번 보유해 보시는 관점도 좋고요. 그리고 수익률 극대화, 매수세가 이어지고 수급이 이어지는 모습들이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수익률 극대화 라인으로 최정점에 있는 되돌림 자리까지 보시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중기 되돌림 선으로 본다면 최근 삼성전기는 20만 원 선 또는 21만 원 선까지는 한번 보유자분들이라면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최근 구간에서는 오히려 17만 5천 원 아래에서 조정 시에 모아가는 전략 굉장히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리포트 내용들이 결국엔 양호한 실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해자를 지닌 기술력을 갖고 있고, 또한 시장의 확대와 회복이 전망되고 있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 MLCC, 패키지 기판 쪽에서의 수요는 생산 능력보다 수요가 40%나 더 많을 전망이다. 언제까지? 2024년까지라는 부분. 떨어졌던 판매 가격이 회복하고 있다라는 모습들까지 기억해 보신다면 현 구간 과도한 우려가 주었던 매수 타이밍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방송에서 지난해 연말부터 사고 싶은 기업들로 네이버, 카카오, CJ제일제당, 이마트를 누누이 지난해 연말부터 말씀을 드려왔고요. 최근 들어서는 삼성전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방송을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매력적인 기업으로 제 눈에는 보였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삼성전기 리포트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함께 본 리포트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함께 올려드리고 있고요. 오시면 이번 주는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공유하고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장이 열려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